네, 목동 종로학원의 부원장 맡고 있는 황혜선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래요. 평상시에 이제 저희가 설명회를 하면 대부분 이제 본사에서 주최를 해서 앞에 입시 설명 좀 하고 그 다음에 저희 프로그램 설명을 하는데 오늘은 전체적으로 다 윈터에 대한 얘기만 하려고 설명회를 모신 거여서 전체적으로 뭐 입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은 일단 다 저조전이하고 윈터 부분에 대해서만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혹시 저희 오시기 전에 홈페이지는 좀 보셨을까요? 그래서 맨 처음에 이제 제가 생각하면서 질문을 먼저 받고 일정을 설명하는 게 나을까 아니면 처음부터 쫙 설명을 드리고 난 다음에 질문을 받는 게 나을까를 되게 많이 고민을 했는데 일단은 전체적인 내용을 먼저 설명을 드리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서 근데 사실은 그 설명회 예약하시는 학부모님 중에 이제 몇 분은 한꺼번에 설명하면 저희가 학년을 여러 학년을 거쳐서 설명하니까 이제 해당하는 학년에 대한 설명을 자세히 못 들을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해서 개별적으로 오시는 걸로 조금 상담을 전화를 하셨어요. 그래서 일단 제가 브로셔 맨 앞면에다가 상담 신청서를 한 장 넣어 드렸거든요. 그래서 오늘 설명은 제가 일반적인 내용으로 설명을 드리는데 조금 더 개별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상담 신청서에 기재를 해주시면 차후에 저희가 일정을 잡아서 개인적으로 다시 한번 상담을 드리는 걸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글씨가 조금 작기는 한데 브로셔에 다 있는 내용이라서 그냥 보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이제 전반적인 설명만 다시 한번 해드리면요. 저희가 윈터스쿨을 개강하는 건 2023년 1월 2일 월요일부터 출발을 합니다. 그렇게 시작을 해서 2월 4일 토요일까지라서 전체적으로 딱 5주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 목동 종로학원에서의 윈터는 그래서 실제적으로 1월 2일 날 바로 개강이 안 되는 학생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학교 개학 일정이나 뭐 방학 일정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그건 이제 개별적으로 저희하고 상의를 해서 조율을 하더라도 일단 저희 개강은 1월 2일부터 시작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5주 동안 진행을 하는데요. 사실은 이제 5주를 이거 정할 때 되게 고민을 했어요. 요새는 방학 일정이 학교마다 조금 막 2월 말까지 한꺼번에 방학을 다 하는 학교들도 있다 보니까 부모님들께서는 아예 그냥 1월, 2월 통으로 다 윈터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저희도 사실 해마다 고민을 안 했던 건 아닌데요. 실제적으로 저희가 윈터를 해보면 애들이 5주 정도는 사실은 엄청 열심히 해요. 그러니까 본인들도, 그러니까 사실은 재수생 같은 경우는 본인이 1년 내내 그런 생활을 하려고 마음을 먹고 거기에서 뭔가 효과를 얻으려고 미리부터 마음을 정했기 때문에 1년 내내 그 생활을 하지만 사실 아직 재학생 같은 경우에는 좀 힘들어해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늦게까지 공부하는 걸. 그런데 5주가 지나고 나면은 본인이 하려고 했던 의지가 약간 꺾이는 시점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이제 임팩트 있는 효과를 내려다 보면 좀 짧은 기간에 해야 성취도도 나고 효과도 있는 것 같아서 저희는 일단 5주 과정으로 하고 그 대신 5주가 지나고 난 다음에는 저희 학원에는 연계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희가 재수생 학원만 있는 곳이 아니라 재학생들도 담당하는 학원 파트가 있는 곳이다 보니까 여기에서 수업을 진행하고 난 다음에 끝나고 나면은 저희 단과에서 또는 종합반에서 또는 수정집이라고 해서 수능 정시 집중반이라고 있거든요. 그런 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수업을 드릴 수 있게끔 그렇게 포맷이 되어 있어서 사실 기간상으로 보면은 윈터는 5주인데 수업으로 보면은 그 이후까지 진행이 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저희의 맨 처음에 바람은 윈터에서 엄청 만족도를 가져서 연계해서 프로그램을 듣기를 그렇게 희망을 하는 거고 그래서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윈터 준비를 또 하고 있는 것이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일단 그렇게 진행할 거고요. 모집 대상은 당연히 예비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들어가고 요번에 저희가 처음으로
예비 중3반을 한번 개강을 해서 만들어 보려고 처음으로 지금 론칭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주변에서 중학생들 같은 경우는 그런 윈터 프로그램에 대해서 그러니까 하려고 하는 애들이 있으나 프로그램이 없는 경우가 많아서 저희가 일단 요번에 시작을 하려고 해서 주변에 혹시 아는 분 있으면 좀 소개해 주시면 그 학생들도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학년별로 수업 내용을 보면은 예비 고1 같은 경우는 일단은 저희 학원이 수능 위주의 학원은 아니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아무리 정시가 전체적으로 서울에 있는 16개 뭐 대학이 40% 이상을 정시로 뽑는다라고는 하나 그래도 내신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윈터 기간에서 저희가 중점을 주려고 하는 부분은 학교에 가서 1학기 내신을 어떻게 하면 좋은 성적을 낼 수 있을까가 사실은 수능보다 더 포인트가 크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수능하고 연계된 부분을 하고는 있으나 전체적인 기조는 내신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춰서 수업을 진행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이따도 반복되는 얘기이긴 하겠지만 저희가 요번에는 과목은 딱 국어랑 영어랑 수학만 들어가는 거고 고1만 과학이 들어가거든요. 근데 이제 아시다시피 고등학교 1학년에 들어가는 그런 과목들은 수능에서 나오는 시험 과목이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 수학도 마찬가지고 과학도 마찬가지고. 근데 중요한 건 내신의 비중이 옛날에는 1학년보다는 뭐 2학년보다는 3학년 비중이 있게끔 대학에서 선택을 했는데 요새는 그렇지가 않아요. 다 동일하거든요. 그래서 1학년 때 내신을 잘못 받으면 사실은 만회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은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수학의 수상하가 내신에 나오는 거지 수능에는 안 나오지만 수능 공부의 베이스가 되는 계산력은 다 거기서 얻어야 되는 거고 과학 같은 경우도 실제적으로 영어랑 수학하고 비등하게 똑같은 단위수로 내신이 측정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무시할 수 없는 과목이니까 일단 고등학교 1학년 때는 그런 식으로 내신하고 관계되는 내용 위주로 하고 당연히 수능하고도 관계되는 내용을 같이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좀 이따 반복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비 고2도 똑같은 과정인데 사실 고1 과정에서 내신을 조금 성적이 안 나왔다라고 하면 대부분 애들이 정시로 바로 돌리려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은 정시로 돌리려고 하는 애들의 특징은 내신 공부는 안 하고 정시로만 돌려놔요. 마음만. 그리고 내신 대비 기간에는 아무런 공부를 하지 않는 애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끝까지 내신은 열심히 하자. 그 대신 포기할 수 있는 부분은 뭐냐면 아주 지역적으로 암기를 해야지만 되는 그런 내용 내신에서 수능하고는 별로 관계없는 부분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라면 그 부분은 약간 빼더라도 그 나머지 부분은 무조건 다 정시에서도 필요한 내용이 될 수밖에 없으니까 열심히 하자. 그래서 내신을 조금 더 길게 끌고 가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예비 고2도 일단은 수능하고 연계되는 부분이기는 하나 내신에 포인트를 조금 둬서 수업을 진행한다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윈터를 보내실 때 사실은 요 근처에 이제 대형 학원들이 윈터를 많이 했으니까 부모님들이 설명회도 많이 다녀서 색깔을 아시겠지만 저희의 색깔은 일단은 내신이 약간 포커스가 들어가는 학원이라고 미리부터 생각을 조금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진행을 할 거고요. 예비 고3인 경우는 이거는 이제 어쩔 수 없이 내신은 1학기에만 들어가는 거고 저희가 그 과목을 치중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는 거의 완전히 수능 체계로 들어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고3은 일단 수능 대비 반으로 진행이 되는 거고 좀 더 자세한 설명은 좀 이따 다시 한번 해드릴게요. 그 다음에 예비 중3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저희가 예비 중3을 왜 이제 런칭을 하려고 했었냐면 요 주변에 이제 양천구 같은 경우는 선행을 되게 빨리 하는 학생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중학교 들어가기 전에 사실 막 고등학교 과정도 여러 번 돌리는 학생이 많은데 마음은 있고 능력은 있는데 사실 시기를 놓쳐서 선행을 많이 못한 학생들이 있을 수 있어서 저희가 5주 정도 되는 짧은 기간에 원하는 진도를 조금 나가주면서 그 학생들이 늦었다고 생각하는 부분을 좀 메꿔주고 싶은 생각 때문에 그 부분을 시작을 하게 된 거라서 일단 예비 중3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에 들어갈 때 필요한 걸 전반적으로 1년 전에 미리 보신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아마 수업은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희 학원에 그 지원 요건을 보시면 사실 이제 중학교 2학년하고 3학년 같은 경우에는 학교 기말고사 성적이나 뭐 수학 등급을 보기는 하나 사실 크게 의미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학교별로 난이도도 많이 다르고 하니까. 근데 일단은 B등급 이상이라고 얘기를 한 거는 본인이 수학 능력은 조금 있어야지만 따라올 수 있으니까 저희가 이제 수업 시간이 좀 많다 보니까 실제로 따라갈 수 있는 능력이 돼야 되다 보니까 그 정도 이상의 성적은 돼야 될 것 같아서 일단 정리한 거고요. 그 다음에 예비 고2하고 예비 고3인 경우는 제가 이번에는 학교 내신에 대한 언급은 안 했고 모의고사 성적으로만 일단은 자격 요건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국어랑 수학이랑 영어랑 합해서 10등급 이내다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이 부분을 말씀드리면 이제 부모님들께서 저희 학원의 단점이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너무나 등급이 여유로운 거 아니냐고 하시는데요. 사실은 그러니까 1, 2등급 애들만 모여서도 사실 할 수 있는 그런 구조긴 한데 저희 이제 원장님의 모토가 잘하는 애들을 데려다가 공부를 잘하게 하는 것도 중요한데 아직은 못하지만 잘하려고 하는 의지를 가지고 있는 애들이 5주 만에 뭔가 기적적인 거를 낼 수 있으면 그게 더 효과가 있는 게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시고 저희가 그걸 경험적으로 많이 느꼈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되게 뿌듯함도 있고 학생도 만족감이 있어서 일단 등급은 조금 여유롭게 잡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등급이 떨어졌는데 윈터로 오겠다고 결정하는 애들은 대부분 의지력을 가지고 오는 애들이기 때문에 수업 분위기를 망가뜨리게 하거나 하기 싫은데 막 억지로 하는 것처럼 그런 분위기는 내지 않아요. 그 대신 부모님들하고 상담을 통해서 부모님이 억지로 보내시려고 하는 거냐 학생이 오려고 하는 거냐 그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등급은 안 되는데 본인도 갈 마음이 없는데 부모님의 욕심으로 만약에 가라고 하면 그 학생은 와서 절대로 효과를 보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성적은 조금 안 되더라도 본인이 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오면 진짜로 효과를 보는 경우를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어 있어서 제가 사실은 설명회를 이런 식으로 하면 본사에서 조금 싫어하시긴 해요. 왜 그러냐면 저는 되게 저희의 단점을 오픈하면서 설명을 좀 하는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왜 단점이 되는 거냐면 사실 저희 목동 종로뿐만 아니라 다른 종로학원의 컨셉이 윈터는 최상의 학생들을 데려다가 그렇게 하는 거를 모토라고 되게 설명회를 하시는데 사실 제가 저희 목동 종로에서는 약간 조금 느슨하게 가는 거를 제가 건의드려서 하는 편이다 보니 그러니까 설명할 때 그 부분이 약간 조금 죄송한 부분이긴 하나 저는 만족도는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그러면 이제 고민을 하시겠죠. 나는 우리 애는 1, 2등급이야. 그러면 이 학원은 맞지 않을 수도 있을까? 그건 이제 부모님들이 선택을 해주시는 몫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설명을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본사에서 싫어합니다. 부모님들이 선택하세요라고 얘기를 하니까 무조건 다 우리 학원으로 오세요라고 상담을 해야 되는데 저는 우리 컨셉 딱 설명하고 여기에 맞는 애들만 데려다가 열심히 시키겠습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그런 식으로 등급이 나누어진다라는 것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반편성은 저희가 반당 인원이 30명 정도는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뭐 대형 학원이라고 말해서 이렇게 말씀드리긴 죄송하지만 여기에 재수생도 같이 아마 수업을 시작을 하게 될 거예요. 1월에. 물론 층은 다른 층에서 하지만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공간이 그렇게 여유롭게 많지가 않아서 엄청 많은 인원을 뽑을 수가 없어요. 윈터상. 그래서 기본적으로 학년당 2개 반 정도만 만들 예정이거든요. 그런데 예년 같은 경우에 강의실이 하나 정도 여유가 생기게 되면은 선착순으로 모집을 하기 때문에 그 학년에서 제일 먼저 그러니까 마감이 되는 반만 3개 반으로 가고 나머지는 기본적으로 2개 반으로 가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2개 반으로 기준으로 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2개 반으로 들어가서 30명이 들어가는 거니까 한 학년에 60명만 정원으로 받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느 학년만 90명이 될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반편성을 할 때는 예비 고1 같은 경우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학교 내신은 크게 중요한 의미가 없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일단 저희가 12월에 성취도 평가를 한번 볼 예정이거든요. 애들을 다 불러서 본사에서 한꺼번에 일괄적으로 시험지를 배부를 했어요.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서 시험을 보고 그 다음에 예비 고1만
수학의 선행 정도를 저희가 좀 확인을 하려고요. 그러니까 예비 고1인 경우에는 중학교 때 선행을 좀 여러 번 돌린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그거는 이제 본인의 실력하고 상관없이 성취도하고도 상관없이 선행한 횟수가 있는데 그거를 저희가 고려를 완전히 안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서 두 개를 같이 병행해서 반배정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예비 고1은 그런 식으로 반배정이 될 거고요. 예비 고2하고 예비 고3인 경우는 저희는 일단 기본적으로 모의고사 성적으로 반배정을 1차적으로 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모의고사 성적은 저는 솔직히 막 9월이라고 딱 못 박아서 하고 싶었는데 9월에 시험을 안 본 학교들도 있고 하니 그 해에 본 모의고사 성적을 가지고서 저희가 일단 다 성적표를 수거를 할 거거든요. 거기에서 모의고사 성적인데 그 중에서도 수학 성적 위주로 반배정을 1차적으로 할 거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2월에 학업 성취도 보러 올 거니까 그것도 감안할 거고요. 그렇게 수학으로 반배정을 하고 난 다음에 만약에 동률이다. 그러면 그때는 국어 성적이 약간 관여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반배정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예비 중3인 경우에는 거의 100% 학업 성취도가 메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반배정을 진행하게 될 겁니다. 네. 혹시 궁금하신 점은 차후에 한꺼번에 질문 받아서 갈게요, 언니. 네. 그 다음에 학업 성취도 평가 일정은 저희가 일단은 날짜는 공시를 했습니다. 평일은 12월 20일이고 그 다음에 주말은 12월 24일인데 시험 범위도 일단 공시를 했고요. 본인의 전 학년 거를 일단 시험을 보는데 달라지는 점은 고등학교 1학년 예비 고1만 중3 과정뿐만 아니라 수학 상 범위도 일단은 낼 예정이에요. 그러니까 선행한 정도가 있다 보니까 그걸 감안해서 진도를 나가야 되는 거고 그래서 일단 수학 상 전 범위까지 시험을 보게 될 겁니다. 일단 일정은 이렇게 되는데 혹시 개별적으로 참석을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으면 그건 이제 저하고 얘기를 해서 일정은 차후에 다시 조율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취도 평가는 진행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표준 시간표입니다. 이제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들어있고요. 저희 학원의 올해의 모토는 월, 화, 수, 목, 금입니다.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옛날로 돌아가는 거 아니야 라고 좀 부모님들한테 항의를 받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옛날에는 정말 그렇게 빡세게 하는 게 추세였는데 요새는 사실 좀 그렇지 않은 게 추세이기도 한데 저희가 자꾸 역행을 하네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5주기는 하지만 완벽하게 학원에서 케어를 하고 싶은 마음 때문에 일단 그렇게 프로그램을 일단 잡았습니다. 그래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거의 1교시부터 6교시까지는 수업으로 다 진행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자마자 7시 50분에 학원에 들어오면은 와서 바로 영어 단어 시험을 보게 될 거예요. 매일매일. 그래서 영어 단어 시험을 보고 그 다음 1교시부터 6교시까지 수업을 무조건 진행을 하는데요. 옛날에는 저희가 수업 시간을 지금처럼 촘촘하게 넣지 않았었어요. 지금보다 한 10타임 정도가 적은 상태로 윈터를 했었어요. 그때의 저희의 모토는 뭐였냐면 윈터가 듣는 수업이 중요한 게 아니라 본인이 하는 게 중요하니까 공부하는 시간을 많이 늘려주고 공부시키는 시간을 줄이자라고 했는데 작년부터 저희가 바뀌어진 게 뭐냐면 실제로 그렇게 해보니까 애들이 되게 일찍 일어나서 학원에 오잖아요. 오전에 자습하라고 앉혀놓으면 자습 안 하고 자는 애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아무리 의지를 가지고 열심히 공부를 하려고 학원에 왔는데 본인의 의지랑 상관없이 너무 졸린 거죠. 그런데 자요. 깨우러 들어가면 10분 만에 또 들어가면 또 자고 있어요. 그래서 계속 잠만 자거나 또는 어떤 경우냐면 겉으로 봤을 때는 자지 않는데 멍하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시간을 그냥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한 것도 없이 오전이 다 갔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아무것도 안 하는 경우가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관리하는 입장에서 이거보다는 차라리 수업을 하는 게 낫겠다. 근데 이제 어머니 생각 어차피 줄 건데 수업해도 안 듣는 거 아니냐라고 할 텐데 자습하고 수업하고의 다른 점은 자습은 어떻게 됐든 간에 관리 선생님이 왔다 갔다 거리더라도 주체는 자기가 돼야 되는데
수업은 어떻게 됐던 간에 앞에서 선생님이 수업을 하면서 계속 뭔가를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럼 애들이 잘 자거나 조는 비율이 훨씬 줄어들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니까 차라리 오전에는 수업을 깔아주는 게 훨씬 낫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작년부터 저희가 수업 시간을 조금 늘리는 추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1교시부터 거의 3시 반까지는 그냥 학교처럼 풀 수업이에요. 그래서 국어, 영어, 수학이 다 시간표에 맞춰서 수업이 다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3시 반부터 10시까지가 자습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애들이 3시 반 이후부터 되게 집중력이 또 좋아져요. 그래서 혼자 공부할 때 효과를 정말로 많이 낼 수 있는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자습을 하게 되는데 이때 이제 자습 때 주로 무엇을 하냐면 그날 배운 거 복습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저희는 수업량이 많다 보니까 과목이 막 여러 개 들어있을 테니까 그거에 대한 복습도 진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아마 과제도 바로 해야 될 거예요. 왜냐면 다음 날에 들어있는 과목은 그날 바로 과제를 해야 되는 거니까 과제를 수행하게 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저희가 국어, 영어, 수학 밖에는 안 하니까 나머지 과목에 대한 스케줄을 본인이 짜서 그 시간에 해야 돼요. 근데 만약에 그 스케줄을 어떻게 짜야 될지 모르겠다 그러면 그때는 이제 저희가 들어가서 멘토링을 다 해주는 거죠. 어느 과목을 어떻게 해라. 인강은 어떤 것을 어떤 시간에 들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코치를 해서 애들이 수업할 수 있게끔 시간표를 조금 짜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습할 때. 그래서 그렇게 진행이 될 거고 요 시간에 뭐 다른 데도 마찬가지겠지만 본인이 모르는 거 있으면 질문하는 선생님들 저희가 당직 선생님들도 여러 분 계시고 대학생 조교 선생님들도 되게 여러 분 계실 거거든요. 요번에 조교 선생님들은 아마 수능 보고 난 다음에 바로 결정나는 선생님들이 계실 거예요. 수시에서 합격한 선생님들 그 선생님들을 그러니까 조교니까 선생님이라고 할게요. 그 대학생들이 와서 아마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질문 다 받아주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모르는 게 있을 때 해결할 수 있게끔 해주는데 약간의 방법적인 차이는 말씀드리면 공부하는 곳하고 질문 받는 곳이 같은 곳은 아니에요. 따로 떨어져 있는데 공부하다가 모르면 바로 나가서 질문하는 시스템은 아니에요. 미리부터 저희가 예약제를 해요. 학원에 등원을 하면은 선생님별로 표를 쫙 붙여놔요. 오늘 담당 선생님부터 조교 선생님까지 그 다음에 이 선생님이 어느 과목을 질문 받을 수 있는 선생님들을 다 명시하고 시간을 다 적은 다음에 나와서 미리 예약하게끔. 그럼 이제 좋은 점이 뭐냐면 그렇지 않으면 공부하다가 나왔는데 질문을 다 받고 있으면 그 질문이 끝날 때까지 거기서 그냥 기다리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질문 한두 개 하고 다시 들어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예약제로 되어 있으면 본인이 공부하다가 그 시간에 나가서 질문을 하고 들어오는 거죠. 물론 이것도 부모님에 따라서는 호불호 있을 수 있어요. 우리는 모를 때마다 바로 나가서 질문을 해야지 나중에 지나고 나면 다 까먹을 텐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양쪽에서도 효율적인 걸 찾다 보면 그렇게 하는 것이 더 낫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렇게 예약제를 해놔서 엑셀로 소트를 하면 어떤 장점이 있냐면 누가 질문을 여러 번 했는지 누구는 질문을 한 번도 안 했는지 이런 것에 대한 체크도 되거든요. 그럼 그 정보를 담임 선생님한테 전달을 하면 담임 선생님이 이렇게 봤을 때 뭐 주간 테스트나 이런 결과를 봤는데 이 학생이 성적 좀 안 나오는데 질문조차도 안 하네? 그럼 뭔가 질문을 할 수 있게끔 유도를 하거나 선생님을 매칭시켜 주거나 이런 과정이 저희가 다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10시까지 진행을 할 거고요. 토요일하고 일요일은 본래 저희가 수업을 안 깔고 다 자습이에요. 본래는. 그런데 일주일 동안 배운 주간 테스트를 토요일 날 일단은 볼 예정이고 그러니까 오전에 자습을 하려고 했는데 저희가 요번에 그 설 연휴 기간이 껴있더라고요. 윈터 기간 안에. 근데 그때는 사실 수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가 없어서 그때 수업에 해당하는 보충을 토요일 오전마다 할 예정이에요. 그렇게 되면 아마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그냥 정규 수업이 다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토요일은 그렇게 수업이 진행되고 일요일만 다 자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 거고 아까 저희가 금이라고 했으나 일요일날 굳이 저희가 시간표상으로 정규 수업을 넣지 않는 이유는 그래도 나름대로 혹시나
일요일 날 개인적으로 뭐 종교 활동이나 이런 것 때문에 못 들을 수도 있는데 그걸 너무 강요하는 건 아니지 않을까 싶어서 정규 수업을 넣지는 않아서 이거는 약간 부모님하고 담임 선생님하고 융통성 있게 조율하는 걸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시간표가 진행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요건 이제 학년별 시수인데요. 저희가 예비 고1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국어랑 수학이랑 영어, 다른 학년도 모두 다 국어, 수학, 영어인데 고등학교 1학년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통합과학이 들어간다는 것만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통합과학만 먼저 설명을 해드리면 전체 1년치를 다 할 수 있는 시간은 아니에요. 3시간씩 5주 들어가는 거라. 그래서 이때는 1학기 내신에서 필요한 부분, 물론 학교마다 1학기 때 2학기 거를 갖다가 배우는 학교도 물론 있을 수는 있으나 대부분이 거의 1학기 내용이 정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내신은 미리 예습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국어가 7타임 들어가고 수학하고 영어가 들어가는데 일단 국어도 내신하고 수능이 같이 들어가는 게 고등학교 1학년의 내신은 문학만 들어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수능 과목에서 문학과 비문학이 공통으로 들어가는 과목이고 엄매나 화작을 선택을 하잖아요. 그래서 문학하고 비문학을 하게 되는데 고등학교 1학년 내신 교과서에는 문학만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내신만 따진다라고 하면 문학 수업만 진행을 해야 되는데 실제로 비문학이 중요하니까 나중에 수능을 보러 갔을 때 나와 있는 문제 중에서 애들의 오답률이 가장 많은 걸 1번부터 10번까지 따지면 다 비문학이거든요. 10개 중에서 거의 7개가 다 비문학이고 문학은 처음 배울 때는 엄청 어렵다고 하는데 나중에 수능을 할 때쯤 되면 이제 익숙해져서 쉬워지기는 하거든요. 근데 문제는 비문학이 되게 어려운 부분인데 이거를 고등학교 1학년 때 조금이라도 좀 맛을 보지 않으면 나중에 2, 3학년 올라가서 좀 힘들 수 있으니 요번에 비문학이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설명을 같이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문법 부분도 같이 들어갈 예정입니다. 고1에서. 그래서 국어는 그렇게 7타임이 진행이 될 거고요. 수학은 13타임이 진행이 되는데 완전히 수상하. 사실 수상하는 고등학교 1학년 과정이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능에서 나오는 과목은 아니에요. 그런데 수능에서 킬러 문제라고 나오는 문제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스킬이라고 해서 이 문제를 딱 보면 바로 답을 날 수 있게끔 빠른 속도로 푸는 건 그건 선생님이 학생들한테 알려줄 때는 좋은데 애들은 그런 식으로 그 스킬 문제를 못 풀거든. 스킬을 가지고서 킬러 문제를 못 풀어요. 그러면 중간에 어떤 식으로 풀이가 되는지를 모두 다 정확하게 알아야지 되는데 그 과정, 연산이 모두 다 고등학교 1학년 때 완성된다고 보시면 돼요. 수상하에서. 그래서 이때 이게 완벽하게 정리가 안 되면 나중에 수원 수투를 하기가 되게 어려워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수상하는 너무나 중요한데 나중에 수능을 위해서도 중요하고 내신을 위해서도 중요한데 저희의 이제 단점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 근처에 있는 학생들은 대부분 수상하는 여러 번 돌리는 경우가 되게 많아서 수1이나 수2를 하기를 원하는 부모님들이 계실 수도 있는데 저희는 고등학교 1학년은 무조건 수상하로 일단 하게끔 할 예정이에요. 5주밖에 안 되고 어차피 복습을 해야 되는데 대부분 수원 수투까지 했던 애들도 수상하는 좀 미리 전에 배웠던 경우가 많거든요. 그럼 본인이 개념은 알고 있다라고 하지만 디테일한 문제까지 다 기억하고 있지 않을 수도 있어서 그 부분까지 다시 한번 짚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저희는 일단 수상하 위주로만 전체적으로 수업을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간혹가다 정말로 수상하 완벽해 안 해도 된다라고 하시면 수원 수투는 다른 학년과 듣게 하는 거 가능은 합니다. 그러니까 시간표상으로 불가능하지는 않아요. 같은 시간대에 제가 깔아 놓을 거니까. 그런데 저는 추천드리고 싶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긴 텀으로 간다면 괜찮은데 딱 5주 동안에 복습하는 거다라고 한다면 수상화를 하는 것도 저는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모님께서 우리는 그렇지 않아 수 1, 2를 하기를 원한다 그러면 그건 개인적으로 조율을 해서
반을 조정할 수는 있으나 기본적으로는 수상화를 하는 걸로 그렇게 일단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영어 같은 경우는 이제 실수가 생각보다 다른 과에 비해서 좀 적기는 하는데 여기도 이제 내신 영어랑 수능 영어가 들어가는데 주로 이제 내신 영어다라고 하면 주변에서 자주 나오는 지문이나 문법이나 이런 것들을 발췌해서 수업을 해줄 거고요. 아시다시피 내신에서도 요새는 수능으로 모의고사에서 나왔던 문제를 갖다가 부교재로 쓰고 시험을 내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자주 나오는 모의고사 지문 이런 부분도 같이 연결해서 수업을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 단어도 이제 선생님들이 단어집을 만들어서 주는데 기존에 쓸 수 있는 내신에서 필요한 단어뿐만 아니라 수능에서 즉 모의고사에서 나올 수 있는 어휘까지 포함해서 외우게 시킬 예정이거든요. 근데 모의고사에 나오는 영어가 사실 내신 영어보다 좀 더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시키고 나면 내신 영어가 좀 수월할 수 있을 정도로 그래서 거기까지는 아마 영어 단어 암기까지는 다 해결할 수 있을 거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넘어가서 이제 예비 고의 같은 경우는 시간이 조금 차이는 있지만 국어가 이제 8타임이고 수학이 14타임이고 영어가 6타임인데 영어는 아까 고1에서 설명했던 내용하고 거의 일맥상통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고2지만 저희는 내신을 아직까지는 포기하지 않는 관계로 내신하고 관계되는 부분에 대한 설명도 같이 충분히 들어가고 있다는 거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국어로 넘어가면 국어는 일단은 내신 국어 당연히 들어가고 수능에서 문학하고 독서 여기서 독서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비문학 쪽이거든요. 그거 들어갈 거고 선택으로 언매하고 화작은 일단 수업 시간에 같이 들어갈 예정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공통 과목 같이 하고 그 다음에 선택해서 본인이 언매 쪽으로 할 건지 화작을 할 건지를 결정해서 그때는 이동 수업으로 진행하는 그런 형태로 가는 거고요. 사실 저희가 엄청 고민했던 건 그러니까 선택 여부랑 상관없이 모두 다 언매를 시켜볼까 보이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사실 화작 부분보다 언매에서 알아야 될 내용이 조금 많고 그 다음 이걸 알아두면 도움이 되기는 하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조금 애들이 이제 등록한 애들에서 선택을 어느 쪽으로 할 건지를 미리 좀 확인하고 난 다음에 그걸 보고 약간 조율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국어 진행이 될 거고요. 수학은 14타임이 들어가는데요. 완전히 그냥 수1하고 수2만 할 예정입니다. 선택 과목도 안 할 예정입니다. 그냥 수1하고 수2만 딱 들어가서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이 경우에 저희가 이제 반이 최소 2개 반이라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아예 조금 기초부터 해도 되는 반하고 그렇지 않은 반하고 나누어서 수업이 진행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 진도는 그냥 수원하고 수투에 대한 부분을 개념부터 차근차근 해서 다 설명해서 끝까지 심화까지 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일주일에 14타임이면 막 블랙라벨 이 정도 심화까지를 갈 수 있는 시간 타임은 솔직히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미리 조금 감안하셔서 우리는 그냥 블랙라벨 그 정도의 심화를 해야 되는 걸 원한다라고 하면 그거는 약간 고려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저희는 아마 거기까지 나가는 거는 시간상 조금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대신 잘하는 반인 경우에 수1하고 수2에 대한 개념이 조금 잡혀져 있는 애들이다 보니까 그 부분은 조금 빠른 속도로 나가고 뒤에 어려운 심화 문제를 좀 더 많이 풀어서 부교재로 나가는 그런 식으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고등학교 2학년이고요. 고등학교 3학년은 일단 국어가 9타임으로 조금 많아요. 그러니까 영어에서 한 타임이 좀 국어로 갔는데요. 애들이 이제 고등학교 3학년 되면 영어를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비중을 안 두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영어가 5타임이 들어갔는데 아마 3시간 정도가 독해에 해당하는 부분이고 한 2시간 정도가 문법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들어갈 텐데 거의 수능에서 나오는 문제들 수준으로 풀이하고 설명해 준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해마다 지금 계속 근데 같은 선생님이 좀 들어가셔서 해서 그러니까 효과가 좀 좋은 게 애들이 수업 듣고 난 다음에 뭔가 그러니까 새로운 방법이나 이런 것들을 얻게 됐다고 되게 뿌듯해 하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또 수업을 하시는 거라서 이 부분은 시간은 5타임밖에 안 되지만 좀 만족도는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국어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능 공통하고 그 다음에 선택 과목하고 나눠서 들어가는 거라서 요거는 이제 원하는 대로 나눠서 수업 진행을 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학은 14타임이 들어가는데
수원하고 수투 당연히 들어가고 여기에 선택 수학으로 이제 미적할 거냐, 기하할 거냐, 확통할 거냐 그거에 따라서 이동 수업으로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요거는 일단 수준 자체가 한 단계를 뛰어넘는 건 아니고요. 개념부터 출발해서 차근차근 나가는 수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다른 곳에서 뭐 미적이나 뭐 이런 부분에 대한 선행을 미리 해서 좀 쉽다라고 느낄 수 있겠으나 저희는 일단 기초적인 것부터 출발해서 차근차근 나가는 건데 교재는 그 재종반에서 쓰는 교재를 쓸 거기 때문에 완전 기초는 아니고 설명할 때 개념을 좀 자세히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예비 중3인 경우에는 지금 국어랑 수학하고 영어가 들어가는데 이 부분에서 그냥 국어랑 영어는 고등학교 1학년하고 거의 같은 수준으로 수업을 시킨다고 보시면 되고요. 수학 같은 경우만 중학교 3학년 과정 모두 다, 그 다음에 고등학교 1학년 과정까지 5주 동안 1년 반치 선행을 한꺼번에 나가는 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짧은 시간 동안 조금 진도를 나갈 수 있는, 그 다음에 진도만 나가는 게 아니라 수업을 듣고 난 다음에 본인이 문제를 풀어야 완성도가 생기는 거니까 그런 시간 확보까지를 원한다라고 하면 되게 좋은 의미 있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아까 보여드렸던 시간표랑 동일한 건데 요거는 이제 실제적으로 저희가 어떤 식으로 시간표가 들어가는지를 다시 한번 보여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뭐냐면 실제적으로 이제 국어 어디 들어가고 수학 어디 들어가고 들어가는 거, 영어 어떻게 들어간다라는 걸 보여드린 거고 선택 수업은 언제 한다 이렇게 보여드리는 거고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50분 단위로 시간표가 끊어지기는 하는데 대부분은 좀 연강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보면 이렇게 문학 이런 식으로 수학 이런 식으로 들어가고 최대는 3시간까지도 연강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애들한테 흐름 끊기지 않고 수업할 때 오히려 도움이 돼서 옛날에는 애들이 졸리고 지루해 할까봐 사실 50분씩 다른 과목을 다 넣어서 두는데 요새 애들은 그런 훈련은 조금 되어 있어서 한꺼번에 2-3시간 연타로 하는 게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시간표는 아마 그런 식으로 짜여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이제 영어 같은 경우가 5타임 들어간다 그러면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하루에 1시간씩 5시간을 하는 게 아니라 하루에 3시간을 뭉창하고 2시간 하고 그다음 중간에 텀을 두고 본인이 복습할 시간 주고 이런 식으로 아마 시간표는 배정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과정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등학교 1학년하고 고등학교 2학년하고 레벨이 비슷하게 수학이 들어갈 수 있는 걸로 제가 시간표를 짤 거거든요. 그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등학교 1학년 수학으로 들어가기 싫다. 그럼 고등학교 2학년 수학으로 들어가면 같은 시간에 깔려져 있기 때문에 움직이는 거는 가능하게끔 시간표는 구성되어 있고요. 본인이 고등학교 2학년인데 사실은 수원하고 수투를 나가는 건 고2, 고3이 똑같잖아요. 근데 나는 개념부터 다시 처음부터 천천히 하고 싶지 않고 그냥 모의고사 형태의 문제로 가기를 원한다 그러면 고등학교 2학년이면 고등학교 3학년 모의고사 반에 가서 들어도 무방은 해요. 근데 이제 그 부분은 부모님들하고 상의해서 좀 더 효과적인 방법으로 반배정을 하는 건 개인적으로 상담을 다시 드리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 건 아까 보여드렸던 시간표의 예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자 저희가 평가를 보는데 일단 영어 단어 시험은 매일 본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루에 100개씩을 외우는 건 기본이고요. 학년에 따라서 100개를 다 보는 학년이 있고요. 아니면 발췌해서 한 50개 보는 학년이 있고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데 무조건 100개씩 하루에 보는 거니까 전체적으로 윈터가 끝나고 난 다음에 외워야 되는 어휘의 개수는 상당히 많아지는 거라 영어는 그거 하나로도 충분하게 좀 만족도를 얻어가는 것 같아요. 애들이 영어 성적이 안 나오는 거의 1순위가 대부분 단어 어휘력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외우는데 저희가 조금 집중력을 둬서 외우게 시켰는데 영교시 때 일단 영어 단어 시험을 보고 난 다음에 통과를 못하는 경우가 점심시간이나 저녁시간을 통해서 제시를 꼭 봐야 돼요. 이제 저희가 조금 이따도 말씀드리겠지만 급식실이 지하에 있거든요. 그 다음에 외부로 외출이 안 돼요. 물론 이제 급식을 신청을 안 하고 본인이 도시락을 싸와도 상관은 없으나 외부 외출은 안 돼요. 그럼 이제 애들의 분위기는 어떤 거냐면 밥 먹을 때 내려갔다 와서 올라와서 화장실에 가서 양치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교실이나 자습실로 딱 가면
그 다음에는 할 게 공부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 더 있다. 자는 거 있네요. 그러니까 저희가 평상시에는 자습 시간에 애들 자게 두지 않거든요. 다 돌아가면서 깨우는데 유일하게 안 깨우는 시간이 점심시간하고 저녁 시간에 엎드려 있는 애들은 안 깨워요, 제가. 그 대신 이제 수업하기 한 5분 전쯤에 들어가서 이제 수업 준비해야 되니까 제가 일괄적으로 좀 깨워주거든요. 근데 그 시간에 자는 애들 부모님들이 생각할 때 1타로 딱 맞추면 너무 좋겠는데 솔직히 처음으로 딱 통과하는 애들이 또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 100개를 매일매일 외워야 되는 거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애들이 그 시간에 제시를 보러 오는 경우가 많아서 점심시간에 만약에 제시를 통과를 못했다 그럼 저녁 시간에 또 와서 제시를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영어 단어 시험 같은 경우는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주간 테스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일주일에 토요일마다 한 번씩 시험을 보는데 그때 국어, 영어, 수학을 보는데 내용은 모의고사 형태로 보기는 하는데 시간은 모의고사 시간하고는 맞출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되게 오랜 시간을 볼 수가 없어서 그래서 한 과목당 50분씩 미니 모의고사로 보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보고 난 다음에 그 부분에 대한 성적은 부모님 편에 문자로 바로 전송을 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요. 전송하고 난 다음에 성적을 보고 조금 이제 평균 이하라든지 또는 본인이 따로 질문을 원하는 경우는 저희가 그 학생들만 모아서 보충 특강을 진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주간 테스트 피드백용. 그래서 담당 선생님이 해주시는 게 아니라 그 학년에 일괄적으로 성적이 안 되는 애들 다 모아서 특강 선생님이 모아서 그 수업을 해주신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언제 하는 거냐면 정규 수업 끝나고 자습하는 시간에 애들한테 몇 교시에 어디로 와라라고 얘기를 한 다음에 거기에서 일단 진행을 하게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간 테스트 일단 볼 예정이고요. 저희 이제 강사진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에 재수생 종합반도 있고 재학생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선생님들이 반반 나누어서 들어가신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왜 반반 들어가냐면 재수생 선생님만 들어가는 경우에는 내신에 대한 감각은 사실 조금 그러니까 수능 쪽으로는 괜찮은데 내신 감각은 아무래도 현장에 있는 선생님이 더 나올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저희가 아까 내신을 좀 중점으로 두는 그런 학원이다 보니까 내신을 담당하시는 선생님들이 같이 들어가서 협업하는 그런 형태로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그 자기주도 학습 시간에 1대1로 질문 받을 수 있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담당 선생님도 해주실 거고 조변 선생님도 같이 진행을 할 거라는 거. 네. 그 다음에 컨설팅 부분은 일단 둘로 나누어지는데요. 기본적인 상담은 담임이 다 진행합니다. 학생 한 명씩 다 불러서. 근데 이거는 뭐냐면 학습적인 부분에서 만족도, 뭐 어느 수업은 이해가 되나 안 되나 이런 거에서부터 출발해서 어떤 식으로 공부해야 될지 스케줄 짜주고 이런 부분은 기본적으로 하는 건데 만약에 본인이 다른 쪽으로 좀 더 상담을 받기를 원한다. 진학상담 이런 경우에는 신청을 받아서 차후에 담임이 할 수도 있고 제가 할 수도 있고 담당 선생님한테 넘겨서 할 수도 있고 그렇게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게 왜 그렇게 생각을 했냐면 무조건 일괄적으로 다 하면 좋은데 선생님들이 계속 불러서 상담만 하다 보면 애들이 본인이 공부할 시간이 조금 필요한데 이 선생님 부르고 저 선생님 불러서 상담하면 사실 그게 또 리듬이 깨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기본적인 상담 빼놓고는 학생이 희망하거나 부모님이 희망하는 경우에는 저희가 일정 잡아서 진행하는 걸로 그런 식으로 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학생 관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학원에 7시 50분부터 연교시가 시작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애들은 거의 한 7시 40분 정도에 도착을 하는 경우가 많고요. 저희가 셔틀이 사실은 아직 확정이 안 되는데 셔틀을 타고 오는 경우는 생각보다 일찍 픽업을 조금 합니다. 왜 그러냐면 딱 맞춰서 오면은 그 러시아워 시간에 걸려서 제 시간에 들어오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보니까 생각보다 조금 일찍 픽업을 해서 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어떤 경우는 막 저희가 7시 50분에 수업 시작인데 6시 반 뭐 이 정도부터 픽업해서 데리고 오는 경우도 있어요. 노선에 따라서. 그러니까 그렇게 될 경우에 하여튼 무조건 10시에 끝나서 집에 가서 간식 먹고 바로 재우시면 돼요.
아무리 우리가 고등학교 3학년이다. 그럼 공부 좀 더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요. 공부시키시면 안 되고 그냥 재우시고 난 다음에 다음날 조금 일찍 깨워서 학원에 일찍 보내주시는 게 나아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저녁에 공부를 좀 하고 그 다음에 공부하면서 핸드폰 조금 보고 이러다 보면 시간이 1시 뭐 이 정도 되고 그때 못 자잖아요. 그럼 그 다음날 수업에 와서 대부분 애들이 정신 못 차리고 잠만 잡니다. 그래서 윈터하는 5주 기간 동안에는 그냥 아침에 일찍 오더라도 저녁에는 바로 재우는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구내식당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지하에 있고 여기서 직접 만들어서 배식하는 거니까 부모님들께서 사실은 애들 막 라면만 먹고 이럴까봐 걱정하는데 정상적으로 영양가 있는 밥으로 먹는 거니까 안심하시고 보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자기주도 학습 시간에는 관리팀이 있어서 관리팀이 계속 수시로 돌 거예요. 그 다음에 지정석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 학생의 자리가 비어있다 그러면 어디 갔는지 체크하러 가거든요. 질문교실로 빠졌는지 면담하러 갔는지 이런 걸 모두 다 체킹을 하고요. 그 다음에 얘가 돌 때마다 몇 번 졸고 있는지.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잔다라고 바로 들어가서 깨우는 게 조금 어려운 게 다른 애들도 자습을 계속 다 하고 있는데 잘 때마다 들어와서 계속 선생님이 깨우면 다른 애들이 공부에 조금 방해가 될 수 있어서 저희가 틈을 좀 보거든요. 그래서 한 2번 정도 돈다 그럼 들어가서 깨우는데 매번 졸 때마다 들어가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런 걸 체크해서 이 학생은 예를 들어서 뭐 몇 번 정도 졸았다 1시간 동안 이런 거를 다 체크를 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담임선생님한테 넘긴 다음에 그걸 부모님하고 상담을 하는 거죠. 얘가 이렇게 조는 이유가 어젯밤에 무엇을 했을까요? 그럼 일찍 안 재우셨나요? 뭐 이런 부분에 대한 상담이 아마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아마 관리 선생님이 돌아가면서 관리를 해주실 거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찍부터 저희가 이 윈터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한 특징이 공부 시간 확보이거든요. 사실은 뭐 선행 나가는 진도는 어디를 나가서 어디를 듣던 간에 다 동일한 과정을 듣는 경우가 많은데 아침에 막 7시, 6시 이때 일어나서 공부를 시작하는 경우는 윈터 아니고는 생각하기가 조금 어려워요. 아무리 공부를 열심히 하고 의지가 강한 애들이라도 아침에 그 시간에 일어나서 공부를 해야겠다라고 맘먹고 책 펴기는 진짜 어렵거든요. 근데 억지로라도 뭔가 가야 될 곳이 있기 때문에 일어나서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오후에 들어야 될 수업을 오전에 들었기 때문에 본인이 공부할 시간을 엄청 많이 확보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5주 동안에 공부한 내용이 본인이 몇 개월 동안에 내신 주민이 하면서 했던 공부량보다 더 많을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하면은 본인 스스로도 뿌듯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공부하는 시간을 확보해 주는 게 가장 좋은 것 같고요. 저희 학원의 가장 장점은 이 관리 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스스로 공부하게 해주는 것도 중요한데 공부할 수 있는 양을 늘려주는데 저희가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거기에서 성과를 얻는 경우도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 공부 시간 확보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도움을 받으실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강료 부분인데요. 저희가 175만 9천 원이에요. 5주에. 근데 요게 수강료만 포함되어 있는 가격입니다. 수강료만. 그래서 저희가 11월 30일까지 만약에 등록을 해주시면 여기에서 10% 할인을 받아서 하는 거라 사실은 오늘 이제 일부러 시간 내서 오신 거고 11월 말까지 11월 말까지 시간이 얼마 안 남은 관계로 혹시 마음의 결정을 하셨다면 오늘 등록하시고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가 매번 뭐 어느 학원이나 사실 윈터를 원하는 애들이 많기는 많아요. 그래서 어느 학원이나 요 큰 학원은 대부분 다 마감이 되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사실은 마감이 된 대신에 시기상이긴 한데 이왕이면 뭐 여러 설명회 들어보시고 우리 애한테 맞다라고 생각하는 곳으로 선택을 하실 때 이 선택을 빠른 속도로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 애들이 혼동하지 않고 본인이 그때 그런 마음으로 할 거다라는 걸 미리부터 마음 잡고 있는데 부모님께서 보낼까 말까를 막 고민하고 계시면 학생들도 똑같아요. 나도 할까 말까
뭐 한다고 나는 힘드니까 안 할게 하지 말까 이런 식으로 고민하게 되는 거니까 이왕 같이 하려고 생각을 했으면 그게 어느 곳이 됐든 간에 빨리 등록해서 너는 무조건 그때 윈터를 하는 걸로 결정해 놨어 라고 애들하고 협의를 보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요거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액수에는 교재비나 급식비나 셔틀비는 포함되어 있지 않아서 오늘 만약에 등록하시면 이거는 이제 수강료에 해당하는 부분이고 나중에 이제 등록한 학생들 대비고 12월에 제가 따로 차후에 안내를 해드리는 걸로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셔틀버스는 저희가 될 수 있으면 이제 많은 곳까지 셔틀을 운행하려고 하고는 있으나 이게 그러니까 집 앞까지 딱 가는 그런 노선 아니에요. 그러니까 초등학생들 픽업하는 식으로 그런 건 아니어서 근처까지는 갈 수 있으나 집 앞까지 딱 가는 노선은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부모님들께서 나중에 노선 확정되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이제 상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노선이 확정이 안 되는 부분을 그래서 노선이 확정이 안 되다 보니까 이거는 이제 등록하시고 난 다음에 차후에 노선 때문에 이제 환불하시는 경우도 간혹 있기는 한데 일단 그거 감안해 주시고 노선은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급식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지하에 식당 있고 그 다음에 바로바로 만들어서 애들한테 제공을 하는 거니까 그거는 믿고 맡겨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사실은 이제 급식실이 막 전체 학생이 몇백 명이 한꺼번에 들어갈 수 있는 사이즈는 아니어서 점심시간이나 저녁시간이 저희가 1시간 만약에 10분이다 그러면 모두 다 같은 시간에 내려서 밥 먹고 모두 다 같이 올라오고 이러지는 않아요. 그래서 분위기 자체가 반별로 한쪽 반이 내려갔다 오면 그 다음 반이 내려가고 이런 식으로 가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외출을 허용하지 않고 전체적으로 학습 분위기를 만드는 이유도 그것 때문이거든요. 밥 먹으러 내려가기 전까지 무조건 공부를 하고 있어야 되는 거니까 그다음 밥 먹고 올라와서도 다른 반이 공부를 하고 있으니까 계속 이어서 공부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려고 하는 거라서 그렇게 이제 급식이 진행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안 맞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급식이. 그러면 개별적으로 도시락을 싸갖고 오는 거 가능하고 같이 먹을 수 있는 공간도 있으니까 그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윈터스쿨에서 저희가 가장 주목하는 것은 5주 동안 학생들끼리는 대화를 하지 못하게끔 하는 게 저희의 첫 번째 규정입니다. 그러니까 애들끼리 대화를 하면은 그게 이제 설령 어떤 경우가 있냐면 모르는 문제를 질문하거나 이러느라고 서로 대화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것 자체도 못하게 하거든요. 그래서 관리 선생님이 돌아다니면서 그냥 본인 혼자 공부, 질문은 질문 선생님한테만 하는 걸로 그래서 전체적으로 대화는 안 하는 걸로 그렇게 애들한테 교육을 시킬 거고요. 그렇게 5주 동안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무단 지각이나 무단 결석, 여기서 무단인데 그럴 경우에는 저희가 그냥 뭐 경고 이런 식으로 그냥 3번 질문 그냥 제적 처리하는 걸로 그렇게 바로 할 거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정말로 알람을 켰는데 엄마 아빠 애기까지 다 못 들을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런 경우는 어떤 경우도 담임한테 미리 연락을 해서 상황 설명을 해주셔야지 그게 무단 지각이나 결석이 안 되는 거니까 그런 관리는 같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휴대폰은 학원에 등원하자마자 무조건 다 제출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원할 때 내보낼 거거든요. 그래서 핸드폰은 아마 볼 수 없을 거고 그 대신 저희가 저녁 자습 시간에 인강은 조금 들을 수 있게끔 되어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국영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이제 과탐이나 뭐 사탐이나 이런 것들을 공부하고 싶은 애들이 인강을 들어야 될 수도 있으니까 개인적으로 탭은 사용할 수 있는데 요 층이나 요 위층은 인터넷 강의만 뚫을 수 있는 뭐라고 해야 되나 그 선이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외부 채널이 들어갈 수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본인이 탭을 가지고 온다 하더라도 그래서 그런 식으로 관리가 되기 때문에 일단은 뭐 인터넷 이외에 다른 것들을 볼 수 있는 기회는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만약에 혹시라도 핸드폰이 2개가 있어서 하나만 내고 하나는 몰래 가지고 있다 걸렸다 그러면 그냥 5주 동안 내내 저희가 압수하고 안 주는 걸로 그렇게 할 예정이고요. 팁 같은 경우도 혹시 정말 만약에 아니야 저희가 봤는데 공부하고 관계없는 거를 뭔가 본다 그럴 일은 없겠지만 그러면 횟수에 따라서 저희가 압수를 하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어서 그건 부모님들께서 미리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지난
썸머 기간, 저희가 사실은 윈터만 계속 하다가 올해 썸머를 처음으로 했었어요. 근데 엄청나게 소규모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되게 많은 인원이 왔고 거기에서 애들이 만족도가 되게 좋았는데 저희가 끝날 때 한 줄 평으로 써달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길게 말고 그냥 한 줄로만 써달라고 했고 그 중에서 제가 몇몇 것만 좀 발췌를 했는데 물론 좋은 것만 발췌를 한 건 맞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포인트가 애들이 대부분 방학 때 썰렁썰렁 보내는 거 정말 맞거든요. 근데 윈터 기간 동안에는 그런 걱정은 안 할 정도로 애들이 타이트하게 본인 스스로가 공부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본인이 윈터를 하겠다고 마음을 먹는 순간 이거는 마음속으로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오는 것 같아요. 그게 눈에 보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열심히 잘 할 거고요. 그 다음에 공부만 죽어라 시켰다라고 했는데 그냥 저희는 다른 거 다 못 쓰게 핸드폰 이런 거 다 못 쓰게 하고 그냥 뭐 영어 외워라 공부해라 과제해라 뭐 이런 것만 관리를 하는데도 본인은 모두 공부만 시켰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고 이게 애한테는 본인이 좋았나 봐요. 공부만 죽어라 시켰다는 부분이. 그 다음에 한 단계로 더 발전한 사람이 되도록 도와줬다라고 하는 게 애들이 5주 동안 본인이 공부를 이렇게 열심히 하면 본인을 기특해 해요. 내가 이렇게 엉덩이 붙이고 공부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 내가 이렇게 할 수 있구나. 그런 거에 대한 뿌듯함이 있어서 아마 이런 얘기가 나온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공부를 다 같이 하니까 집중도가 높았다라고 하는 게 애들은 좀 의식하잖아요. 옆에 애들이 열심히 하면 본인도 같이 열심히 하려는 것도 있고 해서 저희의 그 단점 중에 하나가 공간이 좀 넉넉하지 않다 보니까 학생별로 1인 1 독서실에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자기 강의실에서 공부하는 애들이 간혹 좀 있을 수 있어요. 인원상에 따라서. 근데 사실은 그때 되게 걱정을 했는데 오히려 칸막이가 없는 곳에서 공부한 애들이 성적이 좋고 효과가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유가 칸막이가 있는 데서 공부를 하면 자기가 약간 딴짓을 하더라도 누가 모르니까. 근데 이게 딱 오픈되어 있는 데서 공부를 하니까 딴짓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더 공부를 열심히 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애들은 상황에 맞게 이제 뭐 조건이 좀 안 좋더라도 본인 스스로가 그걸 극복하면서 잘 해나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집중이 잘 됐다라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공부에 방해되는 요소는 모두 다 금지시켜줬다라고 얘기한 것도 마찬가지로 그냥 여기 학원에 딱 들어오면 외부로 나갈 일 없이 그냥 공부밖에는 별로 할 게 없어요. 인터넷을 볼 수도 없고 그렇다고 잠을 자면 선생님들이 그냥 잠자게 두지도 않고 계속 깨우니까 그래서 그냥 어쩔 수 없이 하는 공부가 나중에는 습관이 돼서 도움이 되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윈터는 진행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러니까 이제는 몇 년인지도 기억이 안 나요. 17년인지 18년인지 저희가 윈터를 시작한 지가 거의 그렇게 되거든요. 근데 그 기간 동안에 되게 많은 학생들한테 도움을 받았다는 얘기를 하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관리적인 부분에서는 그냥 모집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얘들이 좋은 효과를 봐야겠다라고 생각하는 마음을 가진 선생님들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믿고 맡겨주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제가 1시간 했어요 지금 설명회를. 근데 말이 좀 빨랐나? 네, 왜 그러냐면 은근히 좀 더우시죠. 솔직히 앞에서 보면 몇 분 주무세요. 네네. 그러니까 저도 수업을 하기는 하는데 막 이렇게 주무시고 뭐 이러면 좀 깨우면서 해야 되는데 제가 사실은 말을 좀 격하게 하면 되게 빨라지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느슨하게 천천히 해야지 이거를 마음속으로 계속 생각하고 있다 보니까 더 이상 톤을 안 놓쳤는데 막 주무시더라고요. 네, 하여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기본적인 일정 설명은 진행해 드렸습니다. 네.